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스킬들을 알려주겠어요? 사실 좀 사기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고민 전문점으로 이제 여러분을 또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는 사실 답변을 해드릴 때마다 이게 정말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게 맞나라고 항상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거겠죠? 네,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온 고민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해 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스스로를 울적하게 만드는 생각들로 이어지기에 어떻게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정 언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참 남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사실 제가 독자님들이랑 만날 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속으로 좀 약간 웃거든요. 그러니까 왜 웃냐면, 내가 남들이 보기에 되게 마이웨이로 보이나? 내가 남들이 보기에 뭔가 남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나? 를 생각해보면 저 눈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되게 전 쭈구리인데 사실 남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유독 뭔가 자기 표현을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분들을 볼 때,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당당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마이웨이로 사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아, 이 질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정말로 내가 남 눈치를 안 보고 싶어. 정말로 나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승승장구하고 싶고, 세상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싶어. 근데 그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남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고민이 양립할 수 없는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민들이 자꾸만 답이 안 나올 때는 고민을 다시 한번 뜯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건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 사람 정말 자기 표현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남 눈치 안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안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정말 왜 마이웨이라고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도 어떤 평전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자기 어떤 경쟁자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족에게 했던 어떤 것들이 언론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사람이라고 해요. 누구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표면만 보고 저 사람 되게 남 눈치 안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왜 안 봐야 해요? 눈치를 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너무 이상하게 눈치를 너무 안 봐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죠. 눈치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를 눈치를 좀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많이 눈치를 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만 못하게 될 때 조금이라도 눈치를 좀 덜 보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너무 남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극소수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만, 내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번씩 욕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이 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을 거야 라고 되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우리가 어떤 어릴 때, 사춘기 때 우리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쪽팔려 였던 것 같아요. 쪽팔려 라는 게 뭐죠? 남들이 되게 나를 오해하면 어떡해, 남들한테 내 쪽이 팔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자기에게 되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크면서 우리는 서서히 알게 되죠.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근데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살면서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남들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남들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뒷담화를 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실 뒤에서 남들이 다 내 얘기를 하면서 질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만다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뭔가 남 눈치를 보게 되고, 너무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을 때 남을 의식하게 되면 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차피 남들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 지금 자의식 과잉이야? 그렇게까지 너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막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남들을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던 게 이제 대학 때 영국으로 여행을 갔었을 때 일인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본 거예요. 처음으로 밥도 혼자 먹어봤고, 처음으로 제가 민소매도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뭣도 아니다라는 데서 오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밥을 먹어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네?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네? 내가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다녀도 아무도 나한테 욕하지 않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슬쩍슬쩍 남들 눈치를 봐서 못했던 것들을 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혼자서 밥도 먹어보고, 옷도 그냥 제가 입고 싶은 걸 입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정말 없다는 거를 그때 정말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너무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착각이었겠다, 오해였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듯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냥 잠깐 보고 잊어버릴 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계속 신경 쓸 필요는 없지라는 걸 계속 잊게 되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계속 말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왜냐면 나도 남들한테 관심이 없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면 덜 중요한 것들을 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 싫다는 걸 표현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싫다는 걸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람과 멀어지는 거, 이 사람과 어색해지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고민들, 인생에서 중요한 투쟁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그거 계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계산하는 게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봐요. 우리가 한번 추를 달아보는 거죠. 내가 이 친구랑 굉장히 오래 알고 지냈어. 그런데 항상 내가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이 친구 특유의 어떤 어법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친구를 계속 만나면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감당할 것이야? 아니면 이 친구에게 이것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잠깐의 어떤 어색함 같은 것들을 내가 견딜 것이야 라고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선택하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한번 선택해 본 다음에 그 책임을 한번 겪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한번 겪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생각보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해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감수해야 될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실 이걸 싫었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관점에서밖에 남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할 때 그것이 공통적이거나 공통적으로 꾸준히 계속 나오는 이야기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이야기라면 나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나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나를 비난하는 말들은 그냥 내가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부터 너는 너무 기가 세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기가 세기 때문에 제가 남한테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가 기가 세기 때문에 너가 마음에 안 든다면 고칠게 라고 해서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 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넘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어쩌라고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가끔은 우리가 어쩌라고 의 정신을 좀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가장 본질적인 건데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스킬들을 알려주겠어요 하는 거는 사실 좀 사기라고 생각해요. 내면에 어떤 단호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면에 어떤 본인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멋있어 보이겠지?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티가 나요. 그것이 너무나 허술해 보입니다. 그래서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막 아무리 헤헤 웃고 실실 웃어도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어떤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함부로 저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힘,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자기의 내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그 내공 속에서 자기가 최소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 최소한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커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잘 아는 분야부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가다 보면 서서히 내가 조금씩 자신을 갖고 말하는 것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내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신다면 어른스러운 자유의 길에 가까워지실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뚜벅뚜벅 자기 표현의 길을 늘려나가실 우리 독자님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애칭을 만드시더라고요. 전문정답의 구독자님들은 제가 쓴 책을 읽은 독자님들, 두 번째 케이스는 읽으실 독자님들, 결국은 다 독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의 별명을 독자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뻔뻔한가요?